안녕하십니까. 소방 영어를 담당할 이승엽입니다. 저는 유튜브에 치트키 잉글리시 이승엽 영어를 치면 강의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번에 소방 영어를 임재규 학원에서 다시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방 영어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그 얘기를 좀 잠깐 하려고 나왔습니다. 먼저 소방 공무원을 원하는 학생들이 일반 행정직 9급 공무원 또는 경찰 공무원 이런 쪽 수업을 같이 듣는 학생들이 많죠. 어차피 정상에 오르는 길은 하나니까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괜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문제는 시간이죠.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정상에 도달하느냐를 놓고 봤을 때 효율적인 면에서 일행직 수업이나 경찰 수업을 들을 필요는 없다. 소방 공무원을 원하는 학생들은 소방 영어를 공부해야 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얘기를 지금부터 잠깐 하려고 그래요. 일행직은 할 게 많죠. 문제도 어렵고 범위도 넓고 문법 문제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좀 해야 될 게 많아요. 경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소방은 그렇지 않아요. 소방 영어는 문제가 공개된 게 작년 하반기부터 공개가 됐죠. 그 전까지는 문제가 공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소방 영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일행직 9급이나 아니면 경찰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한 학생들은 내가 필요한 것은 50만큼인데 100만큼 더 많이 공부를 해서 좋죠. 공부 많이 하면. 그렇지만 효율적이지는 않다. 효율적이진 않아요. 우리가 항상 수업 시간에 하는 얘기, 영어 시험의 경우 저는 영어 시험 75점만 맞으라고 합니다. 더 이상 하려고 하지 말라고. 왜 그러냐면 영어를 100점 맞으려고 하면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특히 소방의 경우 그렇게 많은 걸 할 필요가 없거든요. 전혀 없어요. 일반 행정직의 경우 하는 게 100이라고 봤을 때 소방은 100까지는 필요 없고 한 50에서 60 정도만 해줘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그 어려운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면 공부를 많이 해도 좋긴 하지만 효율적이지는 않다라는 거. 그래서 그러면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필요한 것만 꼭 찍어서 하는. 그럼 뭐가 필요한지를 어떻게 알아요? 뭐가 필요한지를 아는 방법은 기존에 나왔던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죠. 자, 한번 살펴봅시다. 소방 공채 문제와 특채 문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2018년 하반기랑 2019년 상반기 여기도 마찬가지 작년 올해 이렇게 문제를 봤을 때 전체 20문제 중에서 어휘 문제가 5문제 3문제 공채의 경우에 특채의 경우에는 4문제 5문제 다시 말해서 어휘 문제는 한 평균 4문제 정도 3개, 4개, 5개 그 정도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휘는 일행이나 경찰이나 다 이 정도 수준이니까 어휘는 열심히 착실히 공부를 해야겠네요. 그런데 옛날이랑 달라진 점이 있어요. 소방 특채 문제의 경우 옛날에는 소방과 관련된 어휘들 구조나 구급이나 그런 데에 나오는 그런 어휘들을 특히 많이 외우는 거를 추천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는 아니라는 거죠. 일단 기본 어휘들 외우고 난 그 위에 그런 특수한 어휘들을 얹어줘야 된다라는 거 그게 전략이 되겠어요. 두 번째 문법을 보면 공채에서는 2문제씩 났죠. 특채에서는 작년은 안 나고 올해는 1문제 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일행직이나 경찰의 경우는 보통 문법 문제가 4문제 정도 나죠. 5문제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소방 영어는 그렇지 않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어요. 내가 이번에 이 영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유튜브에서 소방 영어에 대한 것들을 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문제를 분석해서 이야기해주는 영상이 없더라고 하나도. 난 이걸 이렇게 매번 해오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은 그러면 소방 영어를 어떻게 공부하면 되나? 무조건 열심히.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거야. 무조건 열심히 하는 건 싫어합니다. 우리는 스마트하게 열심히 하는 걸 좋아해요. 문법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요. 그러면 문법만 들고 파는 거 어리석죠. 문법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데 문법을 위한 문법을 공부하는 그런 거는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일행직만큼 경찰만큼 문법을 공부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일행직 중에서도 7급 같은 수준 7급 지방직 7급 같은 문제는 문법 문제 상당히 어렵게 나죠. 서울시 문제 어려웠어요. 그렇게 공부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방 공무원을 원하는 학생들은 일행직과 같이 또는 경찰과 같이 수업을 듣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 그래서 추천하고 싶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방 영어만 따로 수업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리고 남는 시간에 다른 과목을 또 공부하면 되겠다.
자, 문법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소방영어의 특징. 그 다음 회화. 회화 문제는 작년 공채는 2문제, 올해는 0문제, 특채는 8문제, 3문제, 소방 특채 영어는 이름 자체가 생활영어죠. 그래서 생활영어 회화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대화문, 회화, 생활영어가 많이 나오는 것이 특채 영어다. 그러면 공채와 다른 특채 특징을 특채 특징 또 하나가 나오죠. 생활영어 회화 쪽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많이 나오니까 특채의 경우에는 그렇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해 문제 11, 15, 8, 11. 독해 문제가 보통 일행이나 경찰의 경우에는 10문제 정도 나죠. 그래서 뭐 어휘 4개, 문법 4개, 회화 2개, 독해 10개 요 정도 나는 게 보통 문제라면 우리 소방 문제는 공개된 것들만 봤을 때 11문제, 15문제, 8, 11. 그러니까 많이 나오면 15문제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다음 시험, 내년 시험에서도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이 독해 문제가 그러면 되게 중요하겠네요. 왜냐?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자, 소방 영어를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은 문법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 필요합니다. 문법을 알아야 제대로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문법만 드립하는 것은 안 되죠. 왜? 문법 문제는 많이 나지 않고 독해 문제가 많이 나니까. 자, 그럼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나오네. 독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겠다. 자, 그러면 독해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독해 문제는 역시 마찬가지로 공채와 특채, 작년과 올해 문제 중에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5가지 주제, 요지, 제목, 주장, 목적 이 5가지 문제를 대입파악 문제라고 하고 문제는 독해 문제는 문제마다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문제가 대입파악 유형이고 5가지 주제, 요지, 제목, 주장, 목적이 있는데 문제 푸는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할 거예요. 우리는 독해 문제 풀 때 글을 다 읽고 열심히 해석해서 답을 고르는 그렇게 풀지 않아요. 우리는 문제를 딱 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전략을 평소에 공부를 하고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서 문제를 보자마자 기계적으로 딱 한 문장 또는 2문장을 찾아서 그거 해석해서 답을 고르는, 다시 말해서 영어를 잘 몰라도 답은 고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우리 일반 행정직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소방도 그렇고 다 그렇죠. 제일 문제되는 과목이 뭐예요? 영어죠. 영어예요. 영어가 제일 어려워요. 잘 안 돼요. 영어를 몰라요. 우리 보통 소방 공무원의 경우에 내 평생 영어 공부를 처음 해봅니다. 이런 학생이 상당히 많더라고. 그래서 소방 영어를 하면서 야, 어떻게 너 이것도 모르니? 그러면 저는요 영어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중고등학교 때 뭐 했어? 놀았어요. 그런 학생들이 많아. 몸은 튼튼해. 근데 나는 사실 개인적으로 소방의 경우는 소방직 공무원은 체력이 좀 더, 체력이 한 80%? 시험은 한 10%? 나머지 10%한 인성? 그런 걸 봐야 된다고 보는 사람인데 영어 시험이 있으니까 일단은 이걸 잘 봐서 합격을 해야 되니까 우리 모토는 그거야. 영어를 잘하고 싶니? 시험을 잘 보고 싶니? 우리는 시험을 잘 보는 쪽이야. 영어는 잘 못해도 잘 찍자. 그래서 우리 수업은 찍기 특강이에요. 모든 수업이 전부 다 잘 찍자. 답만 맞추자. 몰라도 답만 맞추자.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면 답만 맞아서 합격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최선의 방법. 자, 대입학 5가지 유형들은 한 문제나 2문제 그래서 골고루 분포가 돼 있어요. 이건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학생들이 제일 만만하게 하는 부분들인데 여기서의 가장 핵심은 뭐냐? 빠르게 한 15초에 한 문제씩 푸는 거. 왜냐하면 한 문장 정도 보고 풀 거니까 그 방법을 수업 시간에 가르쳐 주겠다. 자, 2번째 가운데 있는 내용일치. 이 내용일치 부분이 또 하나의 유형이에요. 이 내용일치 유형은 일행직이나 경찰에서는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근데 소방에서는 별로 안 나왔죠. 0, 1, 1, 4. 자, 여기서 소방 특채 문제가 4문제가 많이 나왔던 그런 적이 한 번 있었고, 지칭 추론과 연결어 추론 이런 문제들은 연결어는 빈칸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중간에 연결되는 말 넣는 것들 이것들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 유형은 아니고 한 문제 정도 났죠. 자, 문제는 보라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마지막 부분. 여기는 빈칸과 문맥, 낱말, 순서, 흐름, 무관, 문장삽입 요것들인데 요 밑에 있는 4가지를 일관성 유형이라 그래요. 빈칸은 또 따로 빈칸 유형이고. 근데 여기다가 왜 색깔을 보라색으로 쳤느냐? 어렵기 때문이죠. 모든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이 문제들 어떻게 났어요? 0, 하나, 둘, 셋, 0, 하나, 0, 하나, 둘. 자, 이 정도. 그렇다면 빈칸 문제가 3문제로 많이 난 올해 공채 문제 학생들이 어려워했겠죠. 빈칸이 많으면 어려우니까 순서
순서 문제가 뭐 문장 삽입 문제가 많이 난 이런 것들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공채 문제가 특채 문제보다 좀 더 어렵다라고 보는데 올해의 경우에 학생들한테 이제 이 공채랑 특채 문제를 그대로 시험을 보게 했어요. 그래서 오전에 공채 문제, 오후에 특채 문제 봤더니 똑같은 학생들이 특채 문제 점수가 더 나쁘더라고. 올해 문제가, 올해 2019년 상반기 문제가. 그래서 이상하다, 왜 그런가 했더니 여기에 어려운 문제 유형들이 좀 많이 들어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점수가 좀 낮았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것들도 마찬가지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어요. 영어 문제를 왜 이름을 다 다르게 냈을까요? 뭐 어떤 문제는 다음 글을 읽고 주제가 무엇이냐, 또 뭐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은, 또는 뭐 순서를 알맞게 왜 이렇게 다르게 했을까요? 문제마다 유형이 다르다는 얘기는 문제마다 푸는 방법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 다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내가 할 일이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해야 될 일이죠. 빈칸 문제 어렵죠? 하지만 방법이 있어요. 순서 오름문삽 어렵죠? 뭐 수능에서도 이게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전부 다 방법이 있어요. 열심히 읽고 푸는 거 아니라고. 그거 말고 문제마다 유형별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그게 있다고. 그거를 같이 수업 시간에 해나가자는 거. 자, 그래서 우리 소방 영어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 문법만 드립하는 수업이 아닙니다. 학생들은 물론 문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문법을 알아야, 그래야 주어가 뭔지 동사가 뭔지 그런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문법은 알아야 돼요. 하지만 문법을 위한 문법은 아니다. 최소한의 문제를 잘 풀기 위한 문법, 우리는 그걸 할 것이고, 그리고 어휘 꾸준히 공부해야죠. 어휘도 외워야 될 것들 따로 있어요. 나온 게 또 나옵니다. 그래서 정리된 것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독해. 어떻게 독해를 풀 것이냐, 문제마다 푸는 방법이 따로 있다. 그 방법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소방영어 수업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김재규 학원에서 소방영어를 치트키 잉글리시, 왜 치트키인지 알겠지? 왜 치트키? 문제마다 방법을 알고 빠르면 15초, 독해 문제 빠르면 15초, 길면 30초, 문법 문제는 3초 킬. 그래서 영어 문제 다 풀고 나면 시간이 한 13분 정도에 끝낼 수 있는 그 목표를 향해서 100점 맞으라고 하지 않았다니까. 75점만 맞으면 돼. 충분합니다. 13분. 그리고 다른 과목에 시간을 더 써서 풀 수 있는, 영어가 여러분들의 전략 과목이 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수업, 우리 김재규 학원에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고맙습니다.